저는 이게 좀 밖으로 나왔어요. 좀 깝깝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좀 내 목소리가 크니까 민폐이기도 해서 밖에 나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 저기 장발장한테 일부러 그러면 제 가족들 싹 천신들 죽인 거예요. 개새끼네. 그 가족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삶을 계약하고 내려요. 그 가족들도 그 삶을 계약하고 사실이에요. 자, 이게 장발장이 그러면 나중에 조카가 이제 빵 굶어죽게 생겨서 빵 하나 훔쳤다가 그 겁나게 오랫동안 이제 깜빵이 있었죠. 깜빵에 있어서 빵 하나 훔치는 데까지 너무 오래 있었죠. 그런데 깜빵에 나와서 먼저 누굴 찾을까? 깜빵에 출소하면 누굴 찾아와요? 가족을 다 먼저 찾아가죠. 자기 옛날 그 고향으로 가서 가족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장발장이 잘 안 나와요. 네, 이게 코젠트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이게 그거에 대해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장발장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면서 최고 오열을 하는 때가 있대요. 자, 깜빵해가지고 안 그래도 한이 맺혔어. 이 사유에 불만도 많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때 면회 안 왔나 봐요. 그때는 면회 같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은 면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면회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 양반이 한 지금 10년인가 10몇 년 하여튼 한참 나이가 들어서 아니 그것도 천신들이 어느 정도 한 것도 있는데 원래 이게 이 양반이 사장 리차드 보니까 이게 힘이 원체 세다 보니까 조금만 저거 하면 이게 간수들이 막 때리면 간수들 갔다가 이씨 때리지 말고 딱 했는데 어떻게 픽하고 뒤져본 픽하고 쓰러져 막 다치고 그래. 이런 일이 발생을 해. 간수들이 막 때려. 개새끼면 얘가 사장 리차드잖아. 아프다고 때리지 마고 딱 했는데 간수가 휙 날아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그래. 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 또 가중이 된 거야 이게. 이제 가중이 된 상태에서 애씨가 이러니 차라리 탈옥을 해야겠다. 탈옥하다가 되게 더 이제 늘어난 거야 이게. 원래 그렇게 오랫동안 천시들은 안 하겠는데 이게 이 양반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어떻게 안에서 간수들을 몇 번 두드려 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간수들을 두드려 패서 힘이 원체 좋으니까 간수들이 무서워서 장발장 옆에는 안 가. 간수들이 그래가지고 깜빵이 오래 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근데 깜빵이 오래 살다가 이 양반이 이제 안 그래도 한이 이제 응어리가 졌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한이 더 응어리지고 이제 폭발하는 이제 사건이 발생해요. 깜빵에 이제 해서 이제 만기를 채우고 나왔어. 채우고 나오면 보통 누구를 찾아가요? 가족을 찾아가요. 당연하죠. 자기 고향과 가족을 찾아가요. 자기 가족과 고향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돼요? 고향에 찾아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동네 그 마을 사람한테 물어봐. 누구 있지 않냐고. 거기 이제 옛날 그러니까 다 물어보니까 다 아사에서 죽었다고. 다 굶어 죽었다고 가지고. 그 당시에 장발장 가족만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산 사람보다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당시에. 굶어 죽는 게 너무 당연하지 돼. 그 당시에 이제 살아있는 그 마을 사람들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다 굶어 죽었다. 너희 가족. 이제 그래서 아마도 장발장이 코젠트한테 자기 혈육이 아닌 코젠트한테 그렇게 집착했던 게 그 가족에 대한 애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노동 하다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럼 그것도 천신들이 끌고 천신들이 계약된 운명대로 끌고 간 거예요.
원래 대학 때로는 그게 감옥이 오랫동안 아니고 잠깐 감옥에 체험만 시키려고 했었어. 감옥 체험만 시키려고 했어, 잠깐. 빵을 훔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 감옥 체험을 시키려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장발장에 힘이 엄청 좋으니까 간수들을 스스로 패.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난 거야, 이제. 얘가. 원래대로 시나리오였다면 장발장이 그 당시에 범죄의 도시에서 장발장보다 이 양반이 어떻게 돼요? 잠깐 체험만 했었어야 돼요. 잠깐 체험만 했었어요. 감옥 체험을 잠깐 시키기 위해서 천시대 깜박으로 끌고 간 거야.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간수들 두드러 패고 탈옥을 하면서 이 기간이 늘어난 거야. 좀 약간 이게 설계가 이제 이게 설계가 틀어졌다고. 설계가 삑살이 났다고. 삑살이 난 거야.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 거기 잠깐 감옥 체험만 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그럼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코스가 있어요. 이제 운명이 뭐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그 처절한 삶을 이제 살게끔 잖아요. 노동자의 처절한 삶이 뭐냐? 거의 예전에 그 당시에는 이게 뭐냐 이게 일자리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시대야. 그러면 고용주가 갑이죠. 고용주가 그 어떻게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대로 노동자는 따라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예전에 산업혁명기의 영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노동자가 하루에 4시간만 잠을 자고 20시간을 일에 노동을 했다. 이거는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어요. 이 영국이 제일 심했어. 그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시기에 어떻게 노동자들이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자, 원래 국가 법적으로는 주일에 한 번 쉬어야 돼. 근데 어떻게 그것도 안 쉬어. 만약에 그 주일 찾아먹겠다 하면 어떻게 돼? 잘라버려. 너 안 해도 필요 없어. 야, 나가. 아, 이번 주 저기 주일인데 저 교회 가였는데요. 이렇게 노동자 그러면 이게 사장이 야, 너 나가 필요 없어. 나가 이래. 그러면 그냥 할게요. 이렇게 돼버려 다. 야, 그 당시에 노동법도 없고 국가의 법이 있었어요. 국가는 이게 왜냐면 유럽이 다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는 주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 주일을 안 쉬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옛날 종교 재판을 해버립니다. 옛날에 노예들도 주일을 쉬었어요. 로마 시대 때. 예전에는 노예들도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어요. 예전에는 5일 했어요. 한 주가 5일이다. 5일 중에 하루는 쉬었었어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노예들도 어떻게 해요? 쉬는 날이 있었어. 노예들. 근데 영국이 제일 심해서 영국 산업혁명기 때 어떻게 해요? 쉬는 날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예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다가 그냥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발생해요. 그러니까 뒤늦게 나중에 이제 노동법이나 이제 이게 생기는 거야. 노조 같은 게 생기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하죠. 노동자가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쉬는 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쉴 거야, 아마 1년 중에. 크리스마스하고 잘해야 추수감사절. 그거 이제 사장 마음이야. 크리스마스하고 추수감사절 정도는 쉬고 나머지는 안 쉬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20시간 일을 해요. 4시간은 뭐야? 잠자요. 4시간 자고 20시간 일을 해요. 예전에 영국이 그랬어요. 하는 행동이. 끔찍하죠. 야,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노예들도 일주일 중에 주일을 쉬었어. 자, 지금이 일주일이 7일이죠? 왜 7일이 된 줄 알아요? 자, 이게 자본주의와 범죄 이런 걸 다 보면 이게 기가 막혀.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했죠? 다시 한번 강의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왜 7일이라는 게 생겼는지 이게 한번 다 따져볼게요. 예전에 로마 시대가 로마는 카톨릭 국가예요. 로마는 한 주가 5일이었어요. 예전에 유럽이 다 로마에 독속돼 있어요. 그럼 어때? 노예들도 하루는 쉬어야 돼. 무조건 하루는 쉬게 돼 있어. 노예들 주일은. 이게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 국가의 법이에요. 이건 종교법이에요.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종교 재판을 해버려요. 그 주인을 갖다가.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근데 왜 5일이 왜 7일이 됐어요? 자, 왜 7일이 됐을까요? 자, 유럽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 5일에서 하루를 쉬면 5분의 1은 어떻게 못 부려먹어. 공장 사장들이, 노동자들.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 나중에 얘네들이 이게 나중에 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공장 사장들이 이제 대가리를 짜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법을 바꾸자. 어떻게? 자, 우리가 노동자를 더 부려먹어야지 않냐고. 하루라도 더 부려먹어야지 않냐고. 맞다고. 저 새끼들은 자유가 필요 없다고. 그래. 하루라도 벌어먹고 우리가 배때기에다 기름을 작작작작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할 거 아니냐고. 그다음 얘나 지금이랑 똑같아. 그래. 제가 좀 세게 나한테 오바 좀 할게. 내가 우리 배때기에다 기름을 좀 더 쳐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쳐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루라도 저기 모시고 더 우리가 부려먹어야 우리가 더 땡자로 벌 거 아니냐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바꿔요. 여러분, 자, 주 5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주 6일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5분의 1을 쉬었어요. 근데 어떻게 6분의 1만 쉬어요. 더 부려먹을 수가 있죠. 이걸 갖다가 6월절이라는 뭐 종교적인 명분을 대가지고 법을 바꿔요. 그래서 주가 5일에서 하루가 늘어서 6일로 돼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씨발 좀 더 부려먹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갖다가 어때? 럭키 세븐 하면서 우리는 럭키 세븐, 유럽은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죠. 럭키 세븐. 일주일을 7일로 만들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7일, 하루를 늘려서 법적으로 7일을 만들어요. 자, 그게 지금까지 달력이 일주일이 7일 단위로 내려오는 게 이 이유예요. 원래 일주일이 5일이에요. 유럽에서는 원래 5일이에요. 자,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를 하루라도 부려먹기. 아니, 나중에는 뭐 24시간 지금 1년 내내 뭐 지금 한다고 그딴 게 뭘.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증기 이런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노동자 어떻게 저기 고용주가 슈퍼 갑이 되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슈퍼 갑을 경정 무기경신 개야. 개로 떨어져. 을도 아니야. 개로 떨어져. 그러니까 개새끼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야, 너 저기 우리 일주일에 그래도 나 교회 가야 하는데요. 사장님, 나 교회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야, 너 교회 갈 거면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올게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나올게. 주말 교회 안 갈게요. 이렇게 하고 나온 거야.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기 1년 내내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쉬워. 크리스마스까지 부려먹으면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욕을 검토하기 최고인 진짜 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저번에 그래서 원래가 일주일이 5일 단위였어요. 그게 하루가 더 6일로 됐다가 7일로 되니까 나중에는 그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어떻게 해요? 하루에 20시간을 부려먹는 거야. 자,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시민혁명기하고 산업혁명기 그 사이가 있죠.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나중에 일어나죠. 자, 시민혁명기와 산업혁명기 그 사이에 일어나던 시대. 자, 역사를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럼 사장들은 지금 배때기 이제 이걸 일명 브로주, 새로운 계급층이 탄생을 해요. 브로주아. 자, 예전에는 계급이 어떻게 해요? 왕조, 귀족, 그리고 이게 중상인, 그리고 평민, 그리고 천민이 있었나? 이렇게 계급이 나눠 있어요. 근데 새로운 계급이 탄생해요. 산업화가 그게 뭐야? 브루주아예요. 브루주아라는 새로운 계급층이 탄생해요. 자, 이건 다 옛날에 세계사 할 때 다 이건 경제 교과서에도 가르쳐야 돼요. 세계사뿐만 아니라 경제사 교과서에서 경제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자, 브루주아라는 애들이 이제 탄생해요. 이제 쉽게 말하면 브루주아가 공장 사장 애들이야.
부르주아 애들이. 자,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르주아 애들이 어떻게 돼요? 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의 고열을 짜야 돼. 그때 시대예요. 뭐 그 당시에 어떻게 노동자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때 어떻게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에 24시간을 노동을 했다고. 자는 시간 4시간 빼고 계속 일만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그 당시에 수명이 확 줄어요. 노동자의 수명이.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진짜 메뚜기 떼고 똑같아요. 보면 항상 얘기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기 뭐냐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나중에 이제 개선이 돼요. 법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웃기는 현상이에요. 예전에 한참 착취를 할 때는 노동자를 하루에 20시간을 일시켜요. 그리고 주말 없어요. 1년 내내 거의 시켜요. 상황이 이랬어요. 중노동을 시켜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병을 안 드는 게 없죠. 그러면 월급이라도 많이 주냐? 딱 빵 먹고 살 만큼만 딱 줘. 따뜻하게 먹고 살 만큼만 딱 줘. 그대로. 그럼 나중에 이게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병원 갈 돈이 없어. 왜? 그 당시에 봉급을 병원 갈 돈까지는 안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족을 여러 명을 해. 한 5인, 6인, 7인, 8인까지 돼. 그 당시에는 애를 갖다가 그냥 이게 피임이라 이런 것도 없고 막 이게 계몽이 안 돼서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그냥 밤마다 그냥 이게 거시기 하면 애를 숭퉁숭퉁 날 때야. 그럼 한 집에 애가 어떻게 10명 가까이 있었어요. 자, 그런 시대야. 자, 그 애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노동자로 어떻게 취직을 나가겠죠. 그 애들이 또 10명을 다. 자,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자,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급격하게 팽창을 해요. 자, 초기에는 자본주의 산업국가에서 공장에서 어떻게 돼요? 대우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먹고 살만 풍족하지 않지만 이제 먹고 살고 사람답게 어느 정도 살 정도는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기 어떻게요? 고용주들이 추적 답이 되니까 야, 너 필요 없어, 꺼져. 야, 너 이번 주말 와서 일해. 사장님, 저 교회 가는데 너 나가. 너 아니라도 쓸데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야, 오늘부터 출근 시간이 오늘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시까지였지. 왜 출근 시간 어떻게 1시간 늘려. 6시. 그 또 이따가 또 1시간 늘려. 7시에 퇴근하는 거야. 또 1시간 늘려. 8시. 또 1시간 늘려. 퇴근 시간 9시. 고용주가 늘려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 이게 이게 집에 가서 우리 애들도 보고 좀 하게끔 해주세요. 하니까 야, 너 나가. 필요 없어. 나가. 너 아니라도 쓸래 많아. 나가.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왜 인구론을 왜 내가 계속 이걸 하나, 사람 인구론을 왜 중시하냐? 자, 여기에 범죄나 사회 문제에 인구론이 다 이게 연결돼 있어. 자, 메뚜기의 원리야, 이게 진짜. 자, 일자리는 한계가 있어. 딱 정해져 있어, TO가. 근데 어떻게 해요? 일자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있어. 자, 이게 초기에는 그랬어요. 일자리가 100만큼 있고 노동자가 100이 있어. 초기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 5일째로 5일 중에 하루는 어떻게 주말에 쉬었어요, 초기에는. 왜? 그 당시에는 일자리가 100이었고, 그에 대한 노동자가 100이었어. 그냥 딱 들어가졌다.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과 어떻게 해요? 노동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해요. 사회적으로. 영국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초기에
이게 증기기관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증기기관을 갖다가 공장에다 탑재를 하니까 어떻게 노동자가 한 척이 반만 있어도 돼. 예전에 100명 쓰던 것도 50명만 있어도 돼. 증기기관을 딱 탑재를 하니까. 그럼 50명 어떻게 해요? 잘라요. 뭐 이게 일자리가 줄어들죠. 자, 그 당시에 두 가지, 이거는 기록도 없어. 이건 천신계에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냐면, 초기에는 이게 딱 되게 노동자와 일자리가 맞았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일자리는 줄어들고 노동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고용주가 갑이죠. 그럼 고용주가 내놓는 근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노동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야, 그 조건 안 따르면, 야, 너 꺼져, 나가 하면 어떻게 돼요?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1년 중에 쉬는 날이 크리스마스 빼고 다 일을 해야 하고, 하루에 20시간까지 일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자, 이게 노동시간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기록이 안 나와있어요. 이거 역사 기록에. 그 당시에 이거를. 이게 저 역사학자들도, 경제학자들도 이거를 갖다가 캐치를 못 하더라고. 자,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장발장 시대의 이 얘기예요. 자, 그 당시에 어떻게 일자리는 줄어들었어요. 자,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일자리가 줄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노동자는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계몽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노동자들이 일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교육을 안 받고 부식해. 그럼 어떻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퇴근하고 가면 이제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이제. 막 하는 거야, 매일마다 이거. 매일마다 하는 게 죄인가요? 그게 죄가 아니야. 자, 매일마다 이거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막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지금은 피임이라는 교육을 받아요. 자, 우리가 산하 정책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피임을 통해서. 그 당시에 피임이라는 그 교육을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뭐 하는 대로 애가 나와요. 그러면 한 집에 애가 10명씩 막 있어. 10명씩 나와요, 한 집에. 그 당시에 그랬어요. 하는 대로 그냥 애를 낳았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월급으로 박복하게 한 10몇 명의 식구가 사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 아버지가 이제 먹고 다, 어떻게 해요? 애가 10이야. 10명이 나중에 사회에 나올 거 아니야, 성인이 되면.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러 나오겠죠. 그럼 노동자가 늘어난 거죠. 자, 노동자가 엄마, 아빠가, 인구가 5배가 늘어난 거죠. 10명이. 자, 엄마, 아빠 부부가 어떻게 10명의 애를 낳았어. 그러면 한 사람당 5명을 낳은 꼴이죠. 자, 인구가 5배가 늘어난 거예요. 노동자가 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우리 옛말에 있죠. 엎친 데 겹친다는 말이죠. 엎친 데 겹치는 사태가 발생해요. 자, 일자리는 줄어들었어. 뭘로 해서? 증기기관이 어떻게 공장에 탑재가 되면서 일자리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애를 막 퍼 나갔어. 애들이 나중에 커서 나오니까, 일자리 구하러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이 늘어났어요. 자, 그럼 누가 갑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기 어떻게 고용주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보면 노동비를 낮춰야 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노동비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위해서 어떻게 노동비를 낮춰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많이 착취를 해야 돼요. 비용을 낮추려고. 너무 당연하죠. 바꿔 할까요?